일본의 한 전문가가 혐한 우익들이 점령하고 있는 야후재팬에 핵펀치급 팩트 폭행을 가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전문가가 컬럼 기사를 통해 일본의 우익들에게 무자비한 팩트 폭행을 가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교수 출신인 마키타 히로시 박사가 쓴 이 컬럼 기사는 일본 정부의 전염병 사태 대응에 대해 한국, 대만의 대응과 비교하며 일본 정부를 맹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내용의 기사네요. 구체적인 수치를 들이대며 가하는 핵펀치급 팩트 폭행에 일본 우익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핑곗거리를 찾으려 애쓰는 저들의 모습이 안타깝군요. 야후재팬에 게재된 칼럼 기사의 내용 요약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참고로 컬럼 기사 자체가 워낙 장문이라 줄이고 요약했는데도 엄청 기네요. 댓글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문맥의 이해를 위해서 기사 부분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컬럼 기사의 내용 요약입니다. 전염병 대응, 통계로 확연히 드러나는 일본, 한국, 대만의 명암. 감염자 수가 크게 늘어난 1월 둘째 주, 일본의 상황은 연말연시 민간 검사 수의 휴업 등으로 검사의 현장 감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신규 감염자 수는 계속 증가해 1월 3일부터 1월 둘째 주에는 매우 큰 급증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염병 통계에는 큰 결함이 있다. 의사외의 검사는 PCR 검사 양성만, 민간 검사는 원칙적으로 PCR 검사 양성 판정 후에도 의사에게 감염자로 진단이 되어야 통계에 들어간다. 그 결과 무증상 감염자를 중심으로 양성자의 통계 누락이 많다. 검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검사는 대부분 연말연시에는 휴업하고 있었다. 신규 감염자 수의 2주 변화율과 1주 변화율로 신규 감염자 수의 배가 시간을 평가하는데 집필 시점의 배가 시간은 아직도 20일로 빠릅니다. 이는 20일 만에 신규 감염자 수가 2배가 됨을 의미하며 현재 상태가 지속되면 1월 14일 하루 6,000명을 넘는 신규 감염자 수가 1월 말에는 하루 1만 명을 넘어서고 2월 말에는 하루 2만 명, 3월 중순에는 하루 5만 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주 후까지 이들 신규 감염자의 2에서 5%가 매일 사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매우 심각한 전망입니다. 현재 가장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은 배가 시간을 늦추는 것, 감염자와의 접촉에 의한 감염 기회를 크게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동 경향을 최소한 25% 정도는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의료는 전염병에 압도되어 기능을 잃고 사회 자체의 기능이 없어지게 됩니다. 성공하면 유행은 수습을 향하고 희생은 억제되어 부흥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명암이 완전히 나뉜 일본, 한국, 대만. 세계에서는 가을의 물결, 일본, 한국에서는 제3파라 불리는 이번 유행은 같은 수제 방어와 클러스터 전략을 취하는 일본과 한국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났고 아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제 방어, 한국 공항에서의 검역 강화, 감염자 격리 등 외부에서 유입되는 감염을 차단. 일본, 한국, 대만은 인구가 각각 1억 3천만 명, 5,200만 명, 2,400만 명으로 모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대만에서는 이미 인구 감소로 바뀌고 있고 한국도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민족, 인종, 경제, 사회 발전 정도도 비슷하고 같은 서방 진영에 속해 있어 비교가 매우 적합합니다. 1. 대만. 작년 2월부터 3월에 걸쳐 초동의 수제 방어, 클러스터 전략에 대성공한 대만은 지극히 이상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고 2020년 12월 22일에 검역을 뚫은 에버항공의 파일럿에 의해 한 건의 국내 감염이 발생할 때까지 253일간 국내 감염자 발생 제로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클러스터는 제압당했다고 생각됩니다. 대만은 국가 전체가 안전지대가 되어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일정한 제한이 있지만 국내는 거의 평상시와 다름없는 평정을 유지하며 왕성한 경제, 사회, 문화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철권적 방역을 하지 않고 팬데믹 대책에 성공한 대만은 세계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한국. 한국은 2월에 기독교계 사이비로 비판받는 신천지가 대구에서 대규모 감염을 통해 기습을 가한 형태로 국내 감염병 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검역, 격리와 극단적인 지역 한정 락다운으로 제압하고 있습니다. 그 후 수제 방어와 IT 기술을 구사한 클러스터 전략, 단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의무화로 시중의 감염 확대를 막는 K방역을 통해 거의 제압에 성공해 세계의 모범으로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수, 우파, 종교단체가 방역망을 뚫고 심각한 슈퍼 확산자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10월 상순에 시작된 계절성 제3차 대유행은 서서히 베이스라인을 올려가 11월 상순부터 중순에 걸쳐 제3차 대유행 급증이 되었습니다. 이 제3차 대유행 급증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한국에서는 11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친 수도권 및 전국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이 12월 14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PCR 검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12월 20일경에 신규 감염자의 일일 발생수가 정점에 이른 뒤 12월 30일부터 수습을 향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4일 현재 한국은 반감기 30일 만에 신규 감염자 발생이 100만 명당 10명까지 수렴되었으며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2월 말까지 거의 진정되고 3월 말에는 9월 말 수준으로까지 수렴됩니다. 한국이 4월부터 5월에 걸쳐 대규모 PCR 검사에 의한 시중 감염자를 철저히 밝혀내면 여름에는 대만 수준으로 시중 감염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현재의 백신도 그다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제3차 대유행을 수습하면서 한때 신뢰가 흔들렸던 K방역은 세계적인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시중 감염을 근절할 수 있다면 전 세계의 이상이 될 것입니다. 3. 일본. 일본은 수제 방어와 클러스터 전략을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2월 상순에 이미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WHO 시니어 어드바이저 신토 나오코 씨는 2020년 2월 14일 보도의 시점에서 중국 이외의 감염 경로를 추적할 수 없는 환자는 일본에서밖에 나오지 않았다 라고 지적했으며 이것은 소수검사, 접촉 추적으로 봉쇄하는 클러스터 전략이 이 시점에서 붕괴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작게 보도한 채 전염병 근절을 목표로 한다 라고 하는 문구만 무성했다고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일본의 검역은 형식일 뿐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고 밑빠진 통에 물붓기였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에도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 있지 않고 12월에는 영국 돌연변이의 국내 감염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실체는 없고 할 계획만 세우고 하고 있는 척만 하는 것으로 현장을 피폐하게 만들 뿐인 사이비라고 해도 될 수제 방어, 클러스 전략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대양주의 여러 나라 중에서 말레이시아에 이어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일본의 전염병 대책은 한국이나 대만의 클러스터 전략에 비하면 일본의 상상 속의 클러스터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공허하고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도 뚜렷한 결과가 나타난 일본, 한국, 대만의 차이. 대만, 초동과 그 후의 대처에 의해 대성공을 거두어 세계 이상, 머지않아 세계 전염병 교과서에 이상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한국, 여러 차례의 우파 종교단체에 의한 대규모 감염의 기습을 당하면서도 제압에 성공하고 제3차 대유행도 제압에 성공하고 있는 세계의 모범, 머지않아 세계 전염병 교과서의 최우수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일본, 여러 면에서 국책으로 고의로 잘못해 계속 실패하고 있으며 실패를 바로잡지 못하고 스웨덴과 함께 대실패의 구경거리, 머지않아 세계 전염병 교과서의 최악의 사례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의 전망. 일본, 한국, 대만 3국에서는 앞으로 제3차 대유행이 온난 수분해지는 5월 무렵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대만은 세계 최우수국으로서 계속해서 인간 예지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2월에 거의 진정되고 3월 이후에는 시중 감염 소탕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수제 방어, 클러스터 전략이 유효하게 기능해 영국 돌연변이의 침입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름까지는 본격적인 부흥이 시작되어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을 구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사태가 수습으로 향하면 우파 종교단체 등에서 대규모 감염의 우려도 있어 강한 경계를 필요로 합니다. 방역과 자유권의 충돌이라는 현대국가의 본질적인 과제입니다. 이 과제가 언제 불씨가 될지 모릅니다만 적어도 제3차 대유행의 수습으로 세계의 모범이 되는 것이 기대됩니다. 일본에 대한 전망은 극히 어둡습니다. 1월 두 번째 주의 대유행 급증은 아마 일과성이겠지만 그 후에 비록 증가율의 확대가 멈춘다고 해도 현재의 수준으로 신규 감염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 일본의 의료는 머지않아 전염병에 압도됩니다. 일본의 의료체계는 의료 종사자의 저임금 중노동에 의지하고 있는 실태가 있으며 하드웨어가 있어도 그것을 적은 인원으로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와는 다르게 지극히 취약합니다. 이미 관동지방과 간서지방에서 의료 붕괴가 시작되었으며 의료 시스템이 낙후되기 시작해 의료 시스템을 실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6월부터 계속 지적하고 있듯이 세계 유일의 재팬 오리지널주의, 국책 가짜 과학, 사이비 의료를 신봉 주장하는 미친 관료, 의학기관, 전문가, 의료 종사자의 횡행에 의해서 일본은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브라질이나 스웨덴과 대등한 바이러스 웰컴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향이 계속되면 1월 말부터 2월 사이에
세계 평균을 넘어서 3월에는 남미, 유럽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에 있어서는 완전히 미지의 영역이 됩니다. 또한 감염력이 매우 강한 영국 돌연변이의 일본 내 감염이 발견된 것처럼 이미 영국 돌연변이가 시중에 침입한 경우에는 2월 중에 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앞선 전망을 모두 극히 비관적으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한편 작년 12월 29일부터 일본의 이동 경향은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10에서 25% 감소하고 있으며 또 현재도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것은 밝은 조짐입니다. 이 정도의 감소로는 불충분하겠지만 25% 더 이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영국 돌연변이의 시중 침입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작용이 큰 락다운 없이 불완전하나마 수습으로 향하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야후재팬의 댓글 반응입니다. 아직도 외국, 특히 서구 여러 나라와 비교하며 일본 정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까? 아래만 보는 사람. 이런 타입은 아래를 보고 안심한다. 이걸로 끝. 향상심은 없어. 한마디로 패배자. 아직 1년 정도로 평가할 만한 것이 아니야. 전염병이 지구상에 없어지지 않는 한 어떠한 형태로든 공존하게 된다. 사망자가 적다고 하는 것은 적자 생존이 작용하지 않는, 즉 미래의 전염병에 적응할 수 없는 인간이 살아남았다는 것으로 계속해서 대책에 쫓길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몇십 년이나 몇백 년 동안 영향을 미칠 텐데 이 1년으로 평가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 정권 비판의 재료를 모을 시간이 있으면 더 긍정적인 보도를 해야겠죠. 지금은 언론 쓰레기에도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요? 이 언론은 반일이니까 일본을 깎아내리는데 주력하고 있으니까요. 일본은 한국이나 대만과는 다르게 직접적인 적국이 없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서 단번에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체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면 또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법률은 지금의 여론으로는 어렵겠지. 직접적 적국은 4개국인데 사건을 제한할 수 없는 체제도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되는데 어디까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일부 국적이 아닌 사람들의 파티 등에서 상당히 클러스터가 발생해 그 2차, 3차로 꽤 감염자가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서 검증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가 정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일본의 초과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 목숨을 지켰다는 그 점에서 다른 나라보다 잘했는데 언급하지 않는 것은 불성실. 이 언론은 반일이니까요. 일본을 깎아내리는데 주력하고 있으니까요. 지난해 사망자는 마이너스 16,000명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평균 수명도 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염병 대책 대성공. 일본은 마이넘버와 개인정보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나 대만 같은 방역은 어렵다. 한국은 벌금제도 같은 것도 많고 카드 이력 추적은 물론 종교와 일부 업계를 정부가 직접 공격해 국민에게 공포심을 주는 등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막무가내식 힘을 보여줬다. 게다가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득부전도 거의 하지 않는다. 특히 유흥업소나 야간 상점 등은. 일본에서는 벌칙 자체를 도입하지 않았고 도입조차 반대 의견이 많다. 마이넘버가 안 되어 있어 감염자 추적은 한국처럼 안 되고 소득보전은 요구도 높다. 한국은 빵집 등에서도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야 하는 등 프라이버시를 거의 무시한다. 그러니까요. 정부의 코로나 억제가 불충분하다는 사람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면 난리를 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처럼 무단으로 외출하거나 행정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경찰봉으로 두들겨 패서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전염병도 곧 진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은 그 이전의 이야기야. 관건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춘절을 기대하며 경제를 중시했다. 고투제팬으로 여행이나 음식을 즐기라고 하더라. 관건 같은 건 별로 상관없어. 방법이나 지리적 조건은 제외하더라도 대만이나 한국이 전염병 대응의 초우수국가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두 나라와의 비교하며 일본은 최악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은 좀 그렇네요.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권의 침해 정도에 거의 비례하죠. 통계 정보를 잘못 사용하면 이런 정반대의 거짓말을 씁니다. 주의를. 지금 단계에서 전염병 대책의 평가를 하는 의미를 모르겠다. 대만도 한국도 결코 완전 수습된 것은 아니다. 백신도 치료법도 확립되지 않았다. 전염병만 언급하며 성공했냐 아니냐가 아니라 사회 전체, 경제나 생활이나 인심을 포함해 회복됐느냐를 종합평가해야 의미가 있고 지금은 아직 그런 평가를 할 때도 아닐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은 감염 대책에 실패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좀 더 제대로 된 보통 생각의 정치가가 있었다면 일본도 거의 종식되었을 것이라는 수준까지 가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얼마나 선수를 빼앗겼는가. 거의 여론을 보고 대응하게 아닌가? 전문가의 의견은 듣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그때서야 정부가 대응한다. 이래서야 선수를 빼앗기는 것이 당연하다.
일본은 가난하다고 하면 좌익이라 하고 일본은 훌륭하다고만 말하는 학력이 낮고 우익에게 세뇌당한 그런 사람들만 언론에 등장한다. 그 결과 세계 유일의 쇠퇴국으로 산업도 쇠퇴, 학력도 낮다. 그래서 저임금인 음식점, 관광 정도밖에 할 일이 없다. 이런 일은 감염이 확산되는 일이고 게다가 임금이 낮으므로 감염도 억제되지 않고 경제도 이상해진다. 학력이 높고 경제도 좋은 나라는 재택근무 같은 걸 할 수 있고 집이 아니어도 별 문제가 없다. 선진국에서는 연수입 300만엔 미만은 빈곤, 일본은 노동자의 3분의 1 정도가 빈곤, 연수입 150만엔 미만은 상당한 빈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들이밀어도 현실 도피를 하려는 녀석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네. 한국은 전염병의 제5열 같은 똥덩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친 노도의 기세로 대받아쳤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뭐냐? 헛소리를 맹신해서 검사 부족으로 우리 붕괴가 아닌가?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